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에서 경쟁하고 있는 TSMC의 3나노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자님께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3나노 공장을 먼저 짓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공장을 먼저 짓는다고 해서 기술력이 앞선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산입니다. 양산은 모든 검증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위해서 대량 생산하는 것을 뜻하는데, 양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율이 높게 나와야 됩니다. 수율은 전체 생산량 대비 양품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50개가 불량이면 수율은 50%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절반이 불량이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겠죠. 당연히 양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공장을 먼저 짓고 시험 생산에 먼저 들어간다고 해도 최종 관문인 수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먼저 시작하고도 양산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물론 TSMC의 명성이나 기술력을 봤을 때는 계획대로 잘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니까 3나노에서 TSMC가 앞서간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출발은 좋은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율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인텔이요, 7나노 공정에 실패한 게 수율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지 7나노 기술력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7나노로 만들 능력은 되지만 불량률이 높아서 양산 시기가 몇 년 연기됐을 뿐입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에서 7나노 연기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반도체에서 미세 공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TSMC는 이제 막 공장 준공식을 했을 뿐입니다. 양산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3나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업도 아직까지 해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예측할 수 없는 난제가 많을 겁니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목표 기간 내에 양산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3나노는 10억 분의 3m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세한 수치인데, 파운드리에서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합니다. 회로 선폭은 무조건 좁을수록 좋지만 기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좁히기는 어렵습니다. 한 20년 전쯤에는 인텔 CPU가 180나노, 130나노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90나노, 65나노, 45나노, 32나노, 22나노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한 몇십 나노에 서늘 때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오죽하면 인텔에서 외계인을 납치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텔의 기술력이 정말 엄청났었는데 14나노로 들어오면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7나노 이하는 EUV 노광기가 필수로 필요한데,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세계에서 단 한 곳밖에 없고요.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파운드리 기업은 7나노 이하 공정을 아예 포기하고 현재는 삼성전자와 TSMC만이 7나노 이하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두 기업 모두 현재는 5나노 양산 기술력까지 도달했는데, 이제는 3나노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나노 양산에 먼저 성공하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변혁기에서 주도권을 질 확률이 높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만든 반도체는 현존하는 최고 공정인 5나노에 비해서 성능이 15% 정도 향상되고 소비 전력은 오히려 25%가 줄어듭니다. 전기는 더 적게 먹으면서 일은 더 잘한다는 얘기죠. 미세공정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자, 미세공정은 반도체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꺾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세 공정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TSMC가 3나노 양산을 서두르는 이유는 최대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A16 칩셋이 들어가는데 그게 3나노로 적용될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TSMC가 3나노 양산에 실패하거나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해서 양산이 좀 많이 연기가 되면 초대형 고객사인 애플을 삼성전자에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에 먼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아무리 TSMC가 좋아도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어줄 수 없다면 당연히 손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만큼 3나노 양산이 갖는 의미는 TSMC와 삼성전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TSMC와 비슷한 시기인 2020년쯤이면 3나노 칩 양산에 들어갈 거라고 밝히긴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개발 시기보다는 양산 시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삼성에게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기존 핀팩 공정보다 훨씬 더 진보한 기술인 GAA를 TSMC보다 먼저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GAA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류가 흐르는 내면의 채널을 게이트가 둘러싼 구조를 하고 있어서 핀팩보다 전류 제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GAA 방식을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적용할 계획인데요. TSMC는 3나노에서 핀팩 공정을 적용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TSMC에서는 2나노부터 적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3나노 양산 계획은 2022년으로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계획대로 양사가 모두 2020년에 3나노 양산에 성공한다면 같은 3나노라도 핀팩 공정인 TSMC보다는 GAA 공정인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 차이가 얼마나 큰 성능 차이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파운드리의 진검승부는 누가 먼저 3나노 이하 공정에서 GAA 기술을 구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반도체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두 기업 모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은 분명합니다. 어차피 3나노 진입에 조금 늦는다고 해도 4나노 이상의 공정은 바쁘게 돌아갈 것이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파운드리 3위 이하 업체들은 애초에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어찌어찌 따라가기만 하면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년간 파운드리 연구 개발에 40조, 파운드리 시설 투자에 58조를 투자합니다. 한마디로 파운드리 98조를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투자 규모로 봐서 확실히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무리 세계 1위를 해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반도체에서 삼성이 1, 2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해주면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되는 파운드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최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 예상치는
3,747억 달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1,709억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 각각 415조, 190조입니다.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훨씬 크죠. 국가별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봐도 한국은 고작 4%밖에 안 됩니다. 반면 미국은 60%입니다. 진짜 돈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미국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삼성전자가 뺏어 와야 되는데 설계 쪽에서는 미국을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파운드리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은 파운드리에서 그렇게 점유율이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대만 쪽이 훨씬 더 잘하죠. 투자 규모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 LSI보다는 파운드리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왜 파운드리에 달렸는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어떤 기업과는 경쟁 관계에 있고 어떤 기업과는 협력 관계에 있고 또 어떤 기업과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면서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서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 후쯤에 파운드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